여자들이 갑자기 옷을 벗기 시작. 그래갖고 삼장이 혹시 내 몸이 목적인 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안녕하세요, 총총합니다. 오늘의 서유기 요괴열전 반사령 거미요괴와 백안마군 이야기. 이번엔 내용이 길어가지고 정리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행을 하던 삼장 일행이 길을 가다가 초가집을 발견하는데 갑자기 삼장법사가 자기가 가서 밥을 구해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 안 하던 짓을 한 삼장법사를 보고 제자들이 뜯어 말리죠. 근데 사실 삼장법사는 순수한 마음이었어. 평소에는 거리가 멀어가지고 제자들이 갔는데 여기는 가까운 것 같으니까 내가 한번 갔다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손오공이랑 저팔계가 계속 말립니다. 아, 가지 마시라고. 가서 괜히 사고 치지 말라고. 근데 사오정이 와가지고 아, 사부님 성미 알지 않냐. 괜히 말렸다가 성질 부리고 삐지면 나중에 우리가 밥을 구해와도 안 먹을 거다. 그러니까 그냥 보내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삼장이 초가집 근처로 가보니까 그 집에 엄청난 절세 미녀들 7명이서 사는 집이었어요. 근데 또 삼장이 쑥맥이야. 그래가지고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냥 갈까? 어떡할까? 이게 고민을 했는데 빈 그릇 들고 갔다가 제자들이 비웃을 것 같아요. 특히 손오공하고 저팔계가 막 거 보십시오. 하지도 못하는 거 괜히 한다고 나서가지고 일 2번 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요런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용기를 내서 들어가는데 여자들이 엄청 반겨주는 거예요. 어머 오빠 왜 이제 왔냐고 막 이렇게 반겨주는 거죠. 백설공주와 7난장이가 아니고 삼장법사와 7미녀가 된 거죠. 그리고 삼장법사가 금세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집안으로 따라 들어가는데 집안에 제대로 된 가구나 살림살이도 없고 낌새도 이상해서 잠깐 있다가 눈치 봐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녀들이 삼장을 둘러싸고서 누구냐고 물어보자 삼장이 자기는 서천에 불경을 구하러 간다고 얘기하면서 오래 있을 건 아니고 먹을 거 주면 바로 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넷은 음식을 준비하러 가고 셋은 삼장 곁에서 막 계속 플러팅을 합니다. 오빠 너무 멋있다. 나도 오빠 같은 남자친구 있었으면 좋겠다. 어머 지집에 못하는 소리가 없어서 까르르 삼장 혼을 쏙 빼놓는 거죠. 근데 잠시 뒤에 음식이 나오는데 딱 봐도 사람으로 만든 음식이 나오게 됩니다. 음식을 보고서 삼장이 손오공한테 가고 싶어지고 삼장이 못 먹겠다고 상을 딱 밀치니까 여자들이 화를 내면서 삼장을 바닥에 매다 꽂더니 어디 반찬 투정하냐고 주는 대로 먹어야지. 밧줄로 꽁꽁 묶어갖고 위에다 싹 매달아 버리죠. 근데 밧줄로 너무 세게 묶은 거야. 그래서 삼장이 너무 아파. 그래가지고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괜히 나왔다. 애들 말 안 듣고 밥 구하러 나왔다. 이게 무슨 고생인가 싶어갖고 혼잣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얘들아 어서 와서 날 좀 구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살아서 얼굴을 보겠지만 늦으면 내 목숨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잡혀갖고 눈물 흘리는 건 안수치스러운가 봐. 그 비웃음 당하는 거는 싫으면서. 그러면서 7 여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요리할까 싶어서 살펴보는데 여자들이 갑자기 옷을 벗기 시작. 막 저고리를 막 이렇게 벗기 시작해. 그래갖고 삼장이 혹시 내 몸이 목적인 건가? 나는 승려인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랬는데 여자들이 홀랑 다 벗는 건 아니고 저고리만 벗어갖고 배를 드러내고는 배꼽에서 오리알 굵기의 밧줄을 이렇게 막 실처럼 뽑아내는 거. 요즘 그런 게 유행이 돼. 배꼽 보이게 입고 다니는 거. 요괴룩. 배탈 납니다. 배탈 나. 조심하십시오. 날도 추워지는데. 아무튼 그리고 초가집은 그 실로 뒤덮여서 커다란 은빛 고치가 되게 됩니다. 손오공이 물가에 애 내놓은 심정으로 삼장법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삼장법사가 간 쪽에서 은색 빛이 반짝이니까 저팔계랑 사오정한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듣고 저팔계가 당장 가서 스승님을 구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손오공이 가만히 듣다가 네 실력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나 정도는 가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죠. 손오공이 가보니까 초가집은 없고 웬 은색 고치가 있는데 잠깐 고민하다가 어차피 결론은 여의봉이니까 여의봉으로 내리치려고 했는데 잠깐 괜히 부서지지는 않고 짜부라지고 그러다가 요괴들 나오고 그러면 괜히 싸움이 나서 상황이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까 토지신을 불러서 물어보자 해가지고 토지신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토지신이 여기는 반사령이고 반사동에 7마리 여자 요괴들이 산다. 그리고 근처에 탁구천이라고 하늘나라 선녀들이 목욕하던 온천이 있는데 요괴들이 이곳에 오고 나서 7 선녀들한테서 그 온천을 빼앗았다. 선녀들이 순순히 넘겨준 걸 보면은 신통력이 보통이 아닌 것 같다. 손오공이 그러면은 온천에서 요괴들이 뭘 하냐고 물어보니까 하루에 3번씩 목욕을 한다고. 지금 시간을 보니까 조만간 목욕할 시간이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손오공은 고맙다고 하고 파리로 변해서 일단 근처에 숨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 토지신은 목욕하는 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토지신의 취미는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잠시 뒤에 요괴들이 목욕을 하러 나오는데 요괴인데도 절세 미녀라서 손오공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부님이 어쩐지 직접 밥 구하러 간다고 고집을 부릴 때 알아봤어야 했다. 이유가 다 있었구나. 그리고선 쫓아가는데 어떤 요괴 중에 하나가 언니 우리 목욕하고 와갖고 저 통통하게 살찐 중을 찜쪄 먹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손오공 반응이 좀 웃깁니다. 삼장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요괴들 보면서 걔네들 씀씀이가 해프대. 삶아 먹으면 장작도 덜 들고 시간도 절약되고 할 텐데 어쩌자고 찜통에 쪄먹을 생각이냐고. 이거 뭐 거의 흑백 요리사. 가장 완벽한 삼장 요리란 무엇인가요? 옷을 벗고서 목욕하는 요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내가 제천대성인데 여기서 홀딱 뻗은
많은 여자 요괴들 죽인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내 체면이 있지. 그래가지고 적당히 난처하게만 해주려고 매로 변신해서 나무꾼이 선녀옷 훔쳐간 것처럼 옷을 들고서 팔개랑 오정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데 팔개가 눈이 돌아가가지고 아니 웬 여자 옷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죠. 손오공이 상황을 설명하니까 팔개가 눈을 반짝이면서 아니 뭐라고요? 여자 요괴들이 온전해서 목욕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손오공이 그렇다니까 지금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걔들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니까 얼른 사부님 구해가지고 가자고 얘기를 하는데 팔개가 아니 형님 일 처리를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냐고 혹시나 밤이 됐을 때 걔네가 기어 나와가지고 옷을 입고 우리 쫓아올 수도 있으니까 이 팔개만 믿으시라 제가 하고 마무리를 확실하게 하고 오겠다고 그러면서 가는데 등이 신났어. 덩실덩실 온천에 도착해서 7 요괴를 발견한 팔개가 목욕이나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해요 걔네들한테. 그러니까 요괴들이 당연히 성질을 부리다 아니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팔개가 이거 꽉 막히셨네 옛날 얘기 하지 말고 날이 더우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씻자고요 하면서 물속으로 뛰어들게 되죠. 여자 요괴들이 팔개를 공격하려고 달려드니까 팔개가 메기로 변신해서 물속으로 막 휘젓고 다니면서 요괴들을 희롱하게 됩니다. 요괴들이 팔개를 피해 다니다가 기진맥진해갖고 지쳐있을 때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서는 쇠스랑으로 죽이려고 하니까 여자 요괴들이 지금 그게 부끄러운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물 밖으로 뛰쳐나와서 배꼽에서 밧줄을 이렇게 막 발사해서 팔개를 묶어버리는데 팔개는 이거 끊으려고 막 이렇게 힘을 주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기절을 하게 됩니다. 여자 요괴들은 팔개를 묶고는 자기들이 살던 동굴로 돌아가서 아들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죠. 실제 아들은 아니고 여자 요괴들이 잡았다가 죽을래 아니면 내 양아들 할래 해가지고 충성을 맹세한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가 날벌레들이에요. 꿀벌, 호박벌, 잠자리 이렇게 7명인데 아들들한테 3장의 제자들을 쫓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들은 같이 수련했었던 사형네 집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저 팔개는 눈을 떠보니까 밧줄이 사라졌네. 이게 아마 녹는 밧줄 그런 건가 봐요. 그래가지고 겨우 정신을 차리고서 손오공이랑 사오정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한 짓은 이야기 안 하고 자기가 당한 것만 이야기해. 여자 요괴들이 자기 괴롭혔다고. 그 얘기를 듣고 사오정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형님 괜히 들쑤셔가지고 사부님 잡아먹히는 거 아니냐고 빨리 가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손오공은 말 듣자마자 바로 뛰쳐나가게 됩니다. 초가집에 도착하니까 아까 그 날벌레 요괴들이 가로막고 서 있다가 하늘로 쫙 날아오르면서 분신술을 써가지고 수만 마리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팔개가 손오공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하는데 손오공은 자기 털로 7종류의 매를 만들거든요. 거기 참매, 독수리, 가마우지 이렇게 나오는데 가마우지는 매가 아니고 독수리는 또 수리과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7종류의 매라기보다는 맹금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늘에 있는 벌레들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가지고 이게 싹 다 몰살을 시키죠. 그리고는 삼장을 찾아서 초가집을 지나 반사동 동굴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삼장이 훌쩍훌쩍 거리고 있습니다. 뒤져보니까 여자 요괴들은 사라졌고 팔개는 분풀이로 집을 다 부셔버리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전에 관음선언이랑 손해음사를 잿더미로 만들어본 유경험자 전문 방화범 손오공이 그냥 불 지르고 가는 게 힘들지도 않고 깔끔하고 편하다라고 추천을 해줘서 불을 지르고는 울고 있는 삼장법사를 어르고 달려서 겨우겨우 말에 태워가지고 길을 떠나는데 반나절 정도 지나서 황화관이라고 어떤 도사가 사는 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좀 전만 해도 요괴한테 잡혀있다가 난리를 피웠으니까 다른 집 안 들어가고 밖에서 노숙이라도 할 것 같은데 얘네는 또 호기심이 많은 건지 또 그새 또 낯선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갔더니 늙은 도사가 삼장 일행을 환영하면서 자리에 앉으시라고 얘기를 하고 일하는 동자들한테 차를 내오라고 하는데 도사의 말을 듣고 차를 한 잔씩 내오던 동자들이 삼장 일행한테 차를 한 잔씩 주고는 도사한테 눈짓을 합니다. 요거를 보고 도사가 나갔다가 조금 있다 다시 돌아와서는 동자들한테 귀한 손님 오셨는데 너무 누추한 대접을 했다고 다른 차를 가지고 오라고 하더니 잠시 후에 동자들이 들고 난 찻잔에는 대추가 세 알이 동동 떠 있습니다. 사실 이 집에는 반사동에 7 여자 요괴가 도망쳐 있었는데 아까 앞에서 말한 사형이 이 도사였던 거예요. 동자가 차를 준비할 때 주방이 시끌시끌해가지고 이 7 여괴가 물어보다가 삼장 일행이 도착했던 걸 알게 되고 동자한테 시켜가지고 도사를 불러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도사한테 상황을 설명을 하니까 도사가 다락방 같은데 숨겨놓은 상자에서 독을 꺼내가지고 잘 익은 대추, 상태가 안 좋은 못난이 대추를 준비하라고 하고는 잘 익은 대추에다가 독약을 넣어가지고 차에다 넣어가지고 들고 나간 거였어. 근데 이 독약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온갖 새들의 똥을 1000근을 모아가지고 끓이고 졸여가지고 만든 독약이에요. 독약인데 새똥을 곁들인 나야 새똥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도사가 삼장 일행한테 찻잔을 나눠주는데 처음에는 삼장, 그 다음에 누구 줄까 하다가 체격별로 팔개, 사오정, 마지막으로 손오공을 주는데 손오공이 보기에 도사 거랑 우리 거랑 대추 색깔이 달라가지고 뭔가 쎄한 느낌이 드니까 도인한테 바꾸자고 해요. 근데 도인이 좋은 대추가 12알밖에 없었다면서 손님이 좋은 거 마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손오공은 됐다 하면서 재차 양보를 하면서 서로 옥신각신 하는데 삼장이 끼어들어가지고 오공아 주는 대로 먹어라
삼장이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바꾸진 않고 슬쩍 먹는 척만 하는데 나머지 일행은 꿀꺽꿀꺽 다 먹게 돼요. 그 다음에 독약이 바로 반응이 오는데 팔개가 먼저 하면서 괴로워하고 사오정은 오오오 하면서 눈물이 계속 흐르게 되고 손오공이 아니 얘들아 왜 그래? 사부님 괜찮으세요? 하는데 삼장은 이미 입에서 거품을 토해내면서 중태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손오공이 찻잔을 도사한테 던지고 야 이게 무슨 짓이야! 하니까 도사가 7 요괴들이랑 나와가지고 손오공을 같이 공격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여자 요괴들이 갑자기 또 저고리를 싹 벗어 던지면서 배를 보여주고는 배꼽에서 밧줄을 이렇게 쫙 뿜어가지고 고치를 만들어서 손오공을 가둬버리려고 합니다. 손오공이 여의봉으로 탁 쳐갖고 작은 틈을 만들어서 빠져나오게 되는데 손오공이 하늘에서 보니까 전체가 하얀 고치로 뒤덮이게 된 거예요. 손오공이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토지신을 다시 부릅니다. 아까 토지신이 다시 나와가지고 아니 아까 삼장 구해가지고 가는 것 같더니 또 무슨 일이냐고. 손오공이 아 쟤들 뭔데 막 배꼽에서 막 밧줄 나오고 그러냐 이거 제대로 얘기 좀 해줘. 제대로 얘기 안 해주면 너 여의봉 맛을 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토지신이 덜덜덜덜덜 떨면서 7 요괴는 거미 요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아 진작에 그런 얘기를 해줬어야지 하면서 털 70가닥을 뽑아가지고 분신을 만들고 여의봉은 70자루의 쌍각차, 쌍각이라고 하니까 그냥 포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하얀 고치를 만든 실을 풀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포크로 스파게티면 말듯이 돌돌돌돌 말아서 이제 한 가닥씩 끊어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곧 7마리의 거미 요괴들이 나타나게 되고 제발 살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기롭게 아까 덤빈 것 치고는 너무 포기가 빠르죠. 손오공이 일행을 놔주면 그냥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거미 요괴들이 도인한테 오라버니 저희를 도와주세요. 저 삼장 일행을 놔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두둥 도사가 미안 나 삼장 고기를 먹어야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손오공이 그럼 어쩔 수 없네 여의봉으로 싸그리 거미 요괴들을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도사랑 손오공이 싸우기 시작을 하는데 한참 싸우다가 도사가 갑자기 윗도리를 벗어 쫙 벗고 양팔을 쫙 드니까 겨드랑이 양쪽에 눈알이 1000개가 붙어있는 거야. 그리고 눈알에서 금빛 광채가 이렇게 쫙 나오는 거야. 근데 이 빛이 밝기만 한 게 아니고 뜨겁기도 해서 손오공이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천산갑으로 변신을 해서 땅굴을 파고 도망치게 됩니다. 한참을 도망쳐서 지상으로 나온 손오공이 삼장 이름을 부르면서 아이고 스승님 어떡합니까 하면서 울고 있는데 저쪽에서도 사람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뭔 소린가 싶어가지고 봤더니 웬 여자가 하얀색 상복을 입고 울고 있는데 손오공이 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남편이 저기 황하관 주인이랑 말다툼을 하다가 황하관 주인이 독약을 탄 차를 줘가지고 남편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손오공이 우리도 지금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주니까 부인이 듣고는 황하관 도사의 정체를 알려주는데 도사의 정체는 백안마군 또는 다목계라고 불리는 요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기가 도움이 될 만한 분을 알고 있다고. 근데 그분 사시는 데가 너무 멀어가지고 시간 내에 다녀올 수 있을지가 모르겠대. 손오공이 자기 진짜 빨리 갔다 올 수 있다고 제발 알려달라고 얘기하니까 부인이 자운동 천화동의 비란파 보살한테 가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손오공이 어디로 가야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르쳐주는데 손오공이 쳐다보고 고개를 돌렸더니 언제나처럼 또 사라져 있어. 그래서 손오공이 누구십니까? 누가 도와주신 겁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하늘에서 누군가 나타나는데 도움을 준 사람은 여산의 노모라는 분이었어. 근데 이게 도교 쪽 분인 것 같은데 이분 검색해도 잘 안 나옵니다. 일 보고 집에 가다가 손오공 우는 거 보고 도와주러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해결하라고 하면서 비란파 보살한테는 자기가 알려줬다고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손오공이 군두운을 타고 비란파 보살을 찾아가니까 손오공은 초면이었는데 비란파 보살은 손오공을 알고 있었어. 저를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전에 1000개 뒤집어 엎을 때 유명하지 않았냐고. 너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라고 얘기하니까 손오공이 헤헤헤 하면서 글적이고는 도와달라고. 보살님이 황하관 도사 이길 수 있다고 들었다고 하니까 누구한테 들었냐고 물어보는데 자기가 여기저기서 그냥 듣는 귀가 많아서 그렇다고 대충 둘러대고 비란파 보살이 아 어쩔 수 없네 하면서 손오공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가는 중에 손오공이 물어보죠. 보살님 혹시 제가 덤벙대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무기 같은 거 갖고 온 거 있냐고. 백안마군 잡을 수 있는 거 맞죠? 비란파 보살이 나 바늘 하나 갖고 있다. 그러니까 손오공이 망했다. 바늘 가지고 저걸 어떻게 이기냐. 바늘은 나도 수천 개는 만들 수 있는데 라고 혼자 궁시렁거리는데 비란파 보살이 이 바늘이 보통이 아니고 자기 아들이 태양의 한가운데서 만들어낸 바늘이라고 얘기를 해요. 손오공이 아들 이름을 물어보니까 아들 이름 묘일성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인물이 누구냐면은 28수 성신 중에 수탁의 화신 손오공이 종종 도움을 얻는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아들 이름을 듣고 손오공이 아 하면서 마음을 놓고는 황하관 근처에 도착했는데 비란파 보살이 백안마군이 빛을 계속 뿜어내고 있는 곳을 향해서 바늘을 샥 던집니다. 그러고 나서 잠시 뒤에 그 빛이 싹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같이 황하관으로 가보니까 백안마군이 두 눈을 감은 채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부적을 붙인 강시처럼. 강시 아세요? 그 강시들은 부적을 붙이면 못 움직이거든요. 손오공이 여의봉으로 때리려고 하니까 비란파 보살이 손목을 탁 잡으면서 그럴 때가 아니고 어서 사부님을 구해주자 라고 얘기를 하죠. 황하관 안쪽에 들어갔는데 일행셋은 여전히 정신을 잃은 상태. 손오공은 어쩔 줄 몰라 하고 비란파 보살이 붉은색 알약 세알을 주면서 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먹자마자 세 사람은 독약 기운을 토해내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죠. 손오공이 비란파 보살을 소개하고 상황을 설명하니까 삼장이랑 나머지가 감사 인사를 하고 그동안 고생한 게 억울한 팔개가 쇠스랑으로 백안마군을 죽일
죽이러 나가는데 비란파 보살이 딱 막으면서 자기가 데려가서 집 문지기로 써야 된다. 죽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죠. 강제 채용을 또 하게 됩니다. 보살이 떠나고 나서 팔계가 비란파 보살은 어떻게 백암마군을 쉽게 제압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백암마군의 정체는 진해였다. 그리고 묘일 성관이 수탁이니까 비란파 보살은 암탉의 화신일 거다. 닭이 진해를 잡는데 완전 선수 아니냐라고 손오공이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는 황하관 안쪽에 가서 먹을 거를 가지고 나와서 배부르게 밥을 먹은 다음에 손오공이 황하관에 불을 질러서 잿더미로 만들고는 다시 여행을 떠난다는 이야기가 반사동의 7거미와 백암마군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기타 등등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